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쿠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이스트에 방문을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죠. 제가 오늘 여기 왜 왔냐면은 한 영화사로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받았어요. 괴수들이 등장하는 영화하면 떠오르는 고전 중의 고전, 고질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다가올 5월 29일 고질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괴수 영화가 곧 개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 영화는 괴수들을 조종해 지구를 초토화시키려는 테러 세력에게 모나크 소속 과학자인 엠마와 딸 메디슨이 납치되고 주파수로 모스라, 로단, 기도라 등 고대 괴수들이 하나둘 깨어난 역대급 재난 상황 속에 빠진 모습을 화려한 그래픽으로 구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수중 음파 탐지기인 소나와 생물 음향학의 지식이 적절히 조화되어 탄생한 오르카라는 기계로 거대 괴수와 소통하는 주파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괴수들과의 소통을 위해 고안된 음파 기계인 오르카를 이용해 영화 속 인물들은 이 범지구적 재앙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사용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음파를 이용해서 괴수와 소통한다. 물론 영화 속 이야기다 보니 SF적 요소가 다분하겠지만 그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속에 녹아들어 있는 아이디어에 관해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뇌과학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자 현재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송영조 연구원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님과 함께 영화 속 아이디어에 관한 과학적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괴수를 배경으로 한 영화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영화 속의 아이디어를 보면 네네. 이 안에 약간 과학이 녹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네. 생물 음향학이라는 학문이 등장을 해요. 음파를 통해서 괴수랑 소통하는 그러한 컨셉이거든요. 정말 음파를 통해서 그런 괴수들이랑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음파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뭐 괴수들의 청각 신호를 이용한다는 거일 텐데. 괴수의 청각 신호. 네. 근데 인간의 청각 신호가 우리 인간의 뭐 인지 기능을 조절한다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백색 소음 아시죠? 백색 소음이요? 아, 화이트 노이즈. 그쵸. 아무래도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은 좀 주변 소음 때문에 왠지 더 집중 잘 되고 공부 잘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랬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런 백색 소음을 들려주었을 때가 아무것도 안 들려주었을 때보다 좀 학습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 향상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사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은 우리 뭐 공포 영화에 사용되는 그러한 음향들, 음향 효과. 네, 그런 것들 보면은 되게 특정 높은 주파수의 음들이 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럽니다. 특정한 주파수의 음이 심리적인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그쵸.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괴수랑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보여요. 괴수들의 어떤 그 심리를 조정할 수 있는 특정 주파수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소통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쵸. 근데 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 괴수는 분명 우리 인간과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르겠죠? 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보통 이 오감 중에 시각 정보를 가장 우세하게 사용을 하잖아요. 시각이요? 네. 그것도 있잖아요. 시각을 포기한다. 아, 그러니까 시각을 포기하면은 정말 많은 걸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잃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아마도 여기서 나오는 이 괴수들은 좀 약간 박쥐처럼 시각보다는 왠지 청각 신호를 더 많이 사용해서 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니면 주변과 소통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괴수 중에 그러니까 모스맨을 닮은 괴수가 있었어요. 나방 같은 괴수가 진짜요? 있었는데 네. 그런 괴수는 아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각이 더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청각 신호가 동물의 인지 기능을 뭐 조절하고 아니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장치로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좀 많이 아무래도 연구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그 효과가 되게 미미했고 효과는 있었지만 미미했고 좀 미미했어요.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미미한 부분이지만 SF적인 요소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네. 과학지식인 것 그런 맥락으로 받을 수 네,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속을 보면은 그 몇몇 괴수들은
그 어떤 그 테러 집단 어떤 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네. 몇몇 괴수들이 어떤 영화 속에서 음파를 통해서 깨어나는 장면들이 이렇게 등장하곤 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생명체를 특정한 소리를 듣게 해서 특정한 음파로 소통을 해서 그 생명체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럼 이걸 들으니까 또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네. 우리 애기들 있죠, 애기들. 애기들. 예,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애기들을 정말 사실 보통은 깨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깨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물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실험을 했는데 네. 알람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그 화재 경보기 같은 그런 시끄러운 알람 네. 이거를 틀어주기도 하고 아기 부모님,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알람을 만들었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아기를 더 효과적으로 깨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실험한 실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네. 분명 화재 경보기 진짜 시끄러우니까 더 왠지 더 많이 깰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많이 깰 수도 있겠죠. 근데 화재 경보기를 사용해서 아기를 깨우면 한 절반 정도의 아기만 깨울 수 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들려주면 거의 90% 정도의 아기가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떻게 보면 특정한 어떤 주파수 때 그쵸, 특정한 그쵸. 어떤 그 음역대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자들이 좀 해석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네. 엄마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 주파수나 아니면 그 특정한 음파에 애가 적응을 해서 적응을 그거에 더 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가설을 하나의 가지고 가설.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괴수들만의 특정한 어떤 괴수들한테 반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음파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렇죠. 막 똑같이 생각해 보면은 괴수들이 왠지 우리 인간 목소리랑 똑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왠지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하는 낮은 소리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마냥 평소에는 우리 지구상에 그냥 잠들어 있었을 때는 네. 그 괴수가 평소에 듣는 주파수가 아니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 그 뭐 음파 기기 그거를 통해서 괴수가 좀 평소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 괴수 자체 뭐 이런 이 보컬 채널이라든지 꽥 같은 그러니까 그런 주파수를 뭐 분석을 해서 좀 그 비슷한 소리를 모사해 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괴수를 깨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러네요. 괴수들만의 어떤 그 사용하는 음역대 네네네. 그런 걸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향상된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당히 향상된 예, 기술. 예. 사실은 뭐 현실에서 괴수가 뭐 있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굉장히 그렇습니다. SF적이지만 사실 네네. 과학적인 어떤 그 아이디어가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건 굉장히 독특한 건데 이게 사실 용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괴수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음파를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반대로 말해서 네네. 특정한 괴수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게 네네. 진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음파를 발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맥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실험들을 보면은 엄마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럴 때 네. 아기를 더 효과적으로 재울 수 있었다 그래요. 어. 네, 그 수면 패턴도 좀 안정적이고 네,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파를 통해서 순간 이 괴수를 좀 집중시키고 아니면 좀 약간 잠재우게 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백색 소음 있잖아요. 카페에서 백색 소음. 그런 백색 소음이 그 우리 ADHD 환자 아시죠? 아, 그죠. 집중 못하는. 네, 집중 못하는 애기들. 그런 경우에 백색 소음을 들렸을 때 그 치료 효과가 더 향상됐다는 네, 연구도 있고 백색 소음을 들려줬을 때 좀 학습 능력이 향상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 그 결국 학습 능력은 결국 우리 뇌의 도파민 뉴런들을 자극을 잘 시켰다는 건데 도파민. 네, 그런 거를 이제 백색 소음을 통해서 좀 조절할 수 있다면은 괴수들을 어쩌면 좀 통제하고 학습시키고 이러는데도 어느 정도는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괴수들을 안정하게 하는 호르몬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 호르몬이 네. 촉진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음파를 우리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 뇌 부위, 그 괴수도 움직이니까 뭐 뇌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뇌 부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소음을 어느 정도는 제너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 네, 오늘 연구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속에서 미제 생물을 연구하는 모나크 소속 과학자인 엠마는 거대 괴수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대 괴수와 소통하는 주파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괴수들을 이용해 지구를 초토화시키려는 테러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딸 메디슨과 함께 납치되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지구. 과연 이 위기를 주인공들은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과학 후켰습니다. 감사합니다.